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386 세대 이후 정치권에서 청년은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는 다릅니다. 지난 4월 재보선과 이준석 열풍에서 투표로 영향력을 과시했죠.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넘는 2030의 힘은 내년 대선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을 21번이나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최수영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준석 현상을 의식한 듯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청년 특임 장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 대표는 35분여간의 연설에서 청년만 21번 언급하며 2030 민심 다독이기에 집중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의 탈당을 권유한 것을 소개하며 당이 바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며 친문 강경 지지층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연설을 두고 말에 그치는 변화와 혁신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청년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 작전은 대선 기획단 구성에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청년위원들을 다수 포진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은 이들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이 먼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위원들을 다수 포진시키는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흥행을 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장은 안정감 있는 인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대선 주자들 간 갈등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제 가짜 약장수 발언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당원 동지들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노골적인 비판에 더해 윤영찬 의원은 건강한 토론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폐쇄적 인식이라며 이왕 이렇게 된 것 약을 팔아보겠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서면서도 여당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데 경선 연기 얘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선 연기에는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경선 연기 문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